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6차 미통년의 줌 화상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 세무법인 열림의 대표로 계시는 김재영 세무사님께서 재건축 세무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두 가지 지금 저희 단지에 문제점으로 도출을 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 이게 결정이 돼 있지만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소형주택이라 하면은 85제곱미터가 아니고 18평, 즉 25평짜리 적은 평수를 임대주택이라는, 그리고 임대주택에서도 어, 그, 어, 서울시에, 에,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세대수가 무려 750세대, 거기에서 또다시 배를 더 짓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추첨을 해서, 배 추첨을 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게 750세대면은 1,500세대를 지어라. 이건 사실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340세대를 줄여서 지금은 1,172세대가 됐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많은 세대가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신속통합 기획을 반대를 했다. 즉, 주민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서울시가 공원을 편입한다든지, 또 극동교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속통합을 했었는데, 신속통합을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1년 6개월이 늦어졌죠. 1년 6개월이.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많은 민원도 제기를 했죠. 그러나 서울시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신속통합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기간이 늦는 기간에 서울시 정책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서울시와 재협상을 해서라도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더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저수조 문제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 건물에 지하의 저수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편으로 좀 옮겨서 공원 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세택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다시 우리가 좀 변경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변경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새롭게 우리 세무 문제에 대해서 김진영 세무사님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통연 이석주 추진위원장 후보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법인 열림 대표세무사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현재는 가족 전체 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인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배우자 공제는 현행 최저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있어서도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이는 그 상속인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공제 시스템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이는 고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와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잘 모르는 일부 납세자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처분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보면은 첫째,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두 번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 그 밖의 재산으로 각 구분하여 각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 금액 또는 인출 금액에 대해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그러니까 상속인이 인출 금액이나 사용 처분 금액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은 그 가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속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하지만 가장 가까운 부모가 우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상속폭이나 유증 등의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을 받게 하면 이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액은 0원입니다. 결국 상속공제액은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상속폭이나 유증 등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액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요즘에는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로 미리 넘기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 증여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10년 이전에, 10년 내에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더라도 상속 재산을 증여 당시에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에, 미리 증여를 하면은 상속에서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부모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것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예상입니다. 이거는 추후 내년도에 가서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5월 9일까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규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을 것인지 1년이나 2년 정도 더 이상 유예를 해줄 것인지는 정부 발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은 음, 그 유예를 안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부의 발표를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법에 배우자 등 이월 과세 규정에 따라,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부모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자식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받은 자식이 필요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팔게 된다 하면은 당초에 부모가 증여한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 중견 기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투기성 사업은 이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요.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10년에서 20년 미만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300억 원까지,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까지 했다 그러면은 400억 원, 그다음에 30년 이상을 물려줄 가업을 계속 영위했다 그러면은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상장사는 최대 주주 지분이 3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자녀는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자녀는 최소한 2년 이상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직접 종사를 하면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속 개시 이후에는 2년 이내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상속공제로 해주면서 사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업 상속공제의 사후 관리는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 급여액의 평균을 종전 2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공제 받았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300억 원, 또 400억 원, 600억 원에 이르는 상속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요즘에 부동산 증여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유의를 해야 할지 그다음에 가업 상속하고 관련된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재건축 관련 세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 세무사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재건축에서 세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세무 관련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미통련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 제17차 회의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거로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밖에는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길도 미끄럽고 날도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